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물컵 안에서요, 매일같이 아주 조용히 물리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에이, 설마요. 물리 법칙이 깨지는 건 블랙홀 근처에서나 일어나는 일 아니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 물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물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물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물질의 규칙을 가뿐하게 무시해버리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규칙 위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여기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매일 보면서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지 않는 바로 그 현상부터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보통의 물질들 있잖아요. 철, 초콜릿, 버터, 금 이런 것들은요. 얼거나 굳으면 분자들이 더 촘촘해지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당연히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체 덩어리를 그게 녹은 액체에 넣으면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물은요? 와, 이건 완전히 정반대예요.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무려 9%나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얼음이 물보다 약 9%만큼 덜 빽빽하다. 즉, 가볍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기한 현상, 이 정도가 아니고요. 물질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말 이상한 일인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와, 이건 정말 우리 생존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얼음이 다른 물질들처럼 물보다 무거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겨울에 강이나 호수 표면에 언 얼음이 그대로 바닥으로 가라앉았겠죠. 그리고 또 얼고 또 가라앉고 결국엔 호수 전체가 바닥부터 꽁꽁 얼어붙어서 그 안에 모든 생명체는 그냥 전멸했을 겁니다. 지금 얼음이 물 위에 떠서 이불처럼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 일종의 버그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물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물 분자의 아주 특별한 모양에 숨어 있습니다. 물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 바로 극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분자 하나가 아주 작은 자석처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동시에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분자 H2O는요,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04.5도라는 아주 절묘한 각도로 V자 모양으로 굽어 있어요. 바로 이 미묘한 각도 때문에 전자를 엄청 좋아하는 산소 쪽은 살짝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수소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물을 아주 강력한 자석, 즉 극성 분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석 같은 성질 때문에 물 분자들은 서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착 달라붙습니다. 이걸 바로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녀석이 물이 보여주는 거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에서는요, 이 수소 결합이라는 게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요. 그래서 분자들이 막 뒤죽박죽 뭉쳐있죠. 오히려 더 촘촘하게요. 그런데 물이 얼기 시작하면 이 수소 결합들이 아주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한 육각형 격자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눈 결정이 왜 항상 육각형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분자들 사이에 오히려 빈 공간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는 커지고 밀도는 낮아지는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얼음이 뜨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물의 이런 이상한 특징들은 마치 하나의 세트 메뉴처럼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트 전체가 생명에게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하고 구조가 되게 비슷한 황화수소 같은 애들은 영하 60도에서 끓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당연히 기체죠. 화학 규칙대로라면 분자량이 더 가벼운 물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야 정상이거든요. 만약에 물이 이 규칙을 그냥 얌전히 따랐다면요, 끓는 점이 아마 영하 70도쯤 됐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그랬다면 지금 지구에 있는 물은 대부분이 수증기 상태였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푸른 바다, 액체 상태의 바다는 아예 존재하지도 못했겠죠. 생명이 시작될 무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액체 바다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강력한 수소 결합이 물 분자들을 서로 꽉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비열이라는 건데요.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값인데 물의 비열은요, 철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바다가 어마어마한 열을 흡수해도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덕분에 지구 전체의 기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죠. 둘째,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이잖아요. 우리가 막 격렬하게 운동하고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도 체온이 갑자기 펄펄 끓어오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밀의 높은 비열 덕분입니다. 이렇게 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아냈지만 사실 우린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물질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바로 음펜바 효과라는 겁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언다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상이죠. 1963년에 탄자니아의 한 학생이 아이스크림을 만들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과학계의 뜨거운 감자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증발 때문이라는 등, 대류 때문이라는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그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물이 어는 그 단순한 과정조차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는 셈이죠. 자, 이제 시야를 가장 넓게 우주적인 관점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물이 가진 이 모든 특별한 성질들, 과연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일까요? 물의 수소 결합이 지금과 같은 딱 적절한 강도를 갖는 건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규칙들, 예를 들면 전자기력의 색이나 양자역학의 법칙 같은 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지금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만약에 우주의 기본 설계도가 아주 약간만 달랐더라면 물 분자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서 수소 결합이 지금처럼 작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생명을 품는 이 완벽한 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생명이 등장하도록 정밀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이 이상하고도 완벽한 물질, 물은 그저 운 좋은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존재의 이유에 대해 더 깊은 무언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단서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아직도 저 물 한 잔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